안녕하세요.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 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1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주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권과 전주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알다시피 이제 사무실은 전주에 있습니다만 실제로 온라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어디에 있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자, 오늘도 음주운전 면허 구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오늘도 그 구제 사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구제 사례 소개하겠습니다. 자, 자영업자 구제 사례죠. 홈페이지 보시면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과 곱창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했고요. 이후 이제 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렀어야 했는데 부르지 못하고 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뭐 잘못했죠. 자영업자셨고 인쇄 관련 기계를 수리하는 AS 기사였어요. 뭐 이제 프린터 같은 것들을 주로 이제 나가게 되면 고장이 잘 나죠. 그때 AS를 또 받아야죠. 이전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생계가 어려워져 배우자와 함께 창업을 하고자 캐피탈 3금융 대출을 받아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자가 많죠. 거래처의 대부분이 대중교통이 없는 경기도 파주 같은데 공장지대에 위치해 있고 일하는 인쇄소의 특성상 새벽이나 밤늦게도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잦아 기동성이 있어야죠. 차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고, 또 안타깝게 이 첫째 자녀가 수술을 하고 후유증으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사모님도 우울증이 찾아왔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벌이를 해야 되는데 차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외벌이로 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부채까지, 캐피탈까지 이제 감당을 해야 됩니다. 막막하시겠죠?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물론 손가락질은 해야죠. 받아야죠. 왜? 음주운전 했잖아요. 당연히 혼나야 됩니다. 죄를 받아야 됩니다. 벌을 받아야 되고 벌금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당장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면허 구제는 일단 신청을 하셨고요. 다행히 이제 면허 구제가 됐습니다. 7월 26일자에 구제가 된 사례인데, 늦게 이제 소개를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재결서라는 게 바로바로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조금 늦게 소개가 됐네요. 어쨌든 뭐 7월달 사건이니까요. 여기 보시면 당시 자영업자였던 분, 이제 개인정보는 좀 지웠고요. 그래서 이제 구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축하드린다는 말이 좀 어울리진 않지만 어쨌든 다음부터는 음주운전 절대로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덧붙여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온 문자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행정심판 알림, 팩스 044-200-7988로 추가 요청드립니다. 자, 이런 서류들을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자료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뭘 원하는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급여 명세서. 이건 이제 재산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재산이고요. 부채증명은 재산이고요. 주택임대차계약서 재산이죠. 업무상 차량 이용 내역. 이거는 이제 면허가 왜 필요한지. 가족 부양 증빙 자료. 그다음에 뭐 이런 걸 팩스 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서류 말고도 저희가 이미 행정심판 청구할 때 대부분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서류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가급적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자, 이걸 보시는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뭐 나는 이거 재산이 많은데, 그러면 보니까 가난한 사람만 구제시켜 주는 것 같은데, 행정사님 저는 구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희 카페 와서 보시면은 의사분들, 그 다음에 뭐 세무사, 구제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분들, 교수님도 많아요. 그런 분들 어떻게 구제를 받아요? 생활이 꽤 괜찮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산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재산적으로 좀 여유가 없는 부분들을 어필을 한다면 조금 더 도움은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초범인지 여부, 사고 여부, 그 다음에 농도, 면허 필요성,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밑에 이제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깔리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부자인데 구제 안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그 존경하는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자, 그런 논리라면은 의사,
교수 어떻게 구제를 받아요? 저희 카페에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런 자료들이 필요한 건 맞지만 딱 잘라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만 구제가 된다 이런 건 아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또 하나는요. 보세요. 이렇게 행정심판 들어갈 때 우리가 구색을 갖춰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하는 것이 이제 행정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뭐 유튜브 보니까 뭐 행정사 비용 쓸데 없습니다. 쯧! 뭐 이런 조리돌림을 당할 수 있는 어떤 글을 좀 올리셨더라고요. 그 행정사들이 모여가지고 댓글 한 번씩만 달아도 행정사 숫자가 엄청 많아요. 이제 조리돌림 당하면 큰일 날 그런 영상인데 어쨌든 저는 그냥 넘어갔는데 행정사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제 뭐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지를 봐줘야 되는데 전혀 뭐 행정사 역할이 필요 없다. 서류 잘 넣어가지고 운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이것만 봐도 틀린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필요한 자료들이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 노하우가 있다면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서류들을 갖고 넣으면은 훨씬 구제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안내 문자가 친절하게 올 때도 있지만 안내를 안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알아서 넣어야 되는데 어떤 서류를 넣어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 청구서를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반성문도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사의 역할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오늘 질문 두 개만 볼까요? LEWJ6512님, 벌금형에서 집행유예로 항소 가능한가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행유예라고 하는 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말하죠,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라고 하는 건 형을 유예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있지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있습니다. 지금 이 제목에 나와 있는 집행유예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판단이 돼요. 자, 결론은 안 되죠. 왜? 형종 상향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항소를 했을 경우에. 같은 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형종을 갖다가 변경할 수는 없어요. 그걸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항소를 한 경우에는 형종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저도 이제까지 딱 2번 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겠다면 그건 불가능하다. 형종이 상향되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자, 경찰 조사 시 회사 이름 거짓말 혹은 진술 거부. 너무 힘드네요 님. 회사원이라고만 대답하고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예, 상관없습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재직 중이라 괜히 말했다가 통보할까 두렵습니다. 일단 진술 거부권이 있어요. 그래서 뭐 회사를 어디로 다니는지를 굳이 얘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게 원래 통보가 돼야 되는 대상인데 얘기를 안 했다가 나중에 뭐 감사원 적발이라든지 이런 거 돼가지고 그때 가중처벌을 받는 거는 또 별도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진술 거부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회사 이름을 반드시 목숨 걸고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공무원 같은 분들은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하면 나중에 걸리면 조금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 서면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